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하루에 논문을 하나씩 좀 궁금하거나 보고 싶은 거, 관심 분야인 거를 찾기 위해서 논문을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정한 논문은 그루트 N1입니다. 엔비디아에서 낸 논문이고 정식 제목은 그루트 N1 on Open Foundation Model for Generalist Humanoid Robot입니다. 이름 그대로 휴머노이드 로봇에 의한 범용 파운데이션 모델을 목표로 하는 논문입니다. 휴머노이드를 제어하거나 아니면 이제 아무튼 그 시뮬레이션 상에서 휴머노이드를 지금 제어를 하는데 거기에 좋은 VLA 파운데이션 모델 같아서 단순히 사용하는 게 아니라 좀 이해를 해보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이 논문을 첫 번째 논문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무엇을 문제로 받고 그걸 데이터와 모델 두 방향에서 어떻게 푸는지를 순서대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논문의 시작. 범용 로봇에는 다재다능한 몸과 이제 지능적인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몸은 휴머노이드 하드웨어가 맞고 그 마음, 그러니까 이제 정신, 뇌에 해당하는 게 방대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한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 모델의 GPT 같은 존재를 로봇에서 만들어 보자. 이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장벽이 있는데 데이터 아일랜드 문제입니다. 언어나 이미지는 이제 인터넷에 데이터가 많은데 휴머노이드 로봇은 그런 로봇 데이터에 이제 그런 데이터가 많다는 표현에서의 인터넷 이런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일 하드웨어로 직접 모으는 데이터가 적고 또 로봇마다 인바디먼트, 그러니까 몸 형태도 다르고 센서, 자유도, DOF, 그러니까 디그리 오브 프리덤, 제어 방식 이런 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모은 데이터가 하나의 큰 덩어리로 합쳐지지 않고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다, 섬처럼. 이것을 데이터 아일랜드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데이터 아일랜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게 이 논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과제입니다. 뒤에서 데이터 전략을 설명할 때 이 개념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일단 여기서 넘어가고 그루트 N1이 뭔가 큰 그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이미지와 랭귀에이지 인스트럭션, 그러니까 말로 된 지시를 입력받아서 액션을 출력하는 VLA, 이것을 VLA라고 하는데 비전, 랭귀에이지, 그다음에 액션 모델입니다. 보고, 말 그대로 이제 보고, 비전, 말을 이해하고, 랭귀에이지, 움직이는 거, 액션, 이렇게 한 덩어리로 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테이블탑 로봇 팔부터 손이 정교한 이제 덱스트러스 휴머노이드, 이렇게 여러 몸에 여러 인바디먼트에 두루 쓰이는 크로스 인바디먼트 모델입니다. 구조에서 가장 특징적인 게 듀얼 시스템, 그러니까 이중 시스템 구조인데 논문은 이걸 카네만의 인지 이론, 그래서 사람의 빠른 사고, 느린 사고, 여기서 이제 착안을 했다고 밝힙니다. 이게 논문에 있는 이 페이퍼에 있는 이제 피규어 2인데 이게 모델의 전체 개요입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이미지와 지시, 그래서 로봇 상태가 들어가고 로봇 상태가 들어가고 스테이트 옵서베이션 이게 들어가고 그다음 두 개의 시스템을 거쳐서 오른쪽에 모터 액션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있는 이제 시스템 2, 시스템 1, 이 듀얼 시스템을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스템 2,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느린 사고와 빠른 사고에서 왔는데 이제 시스템 2는 느린 사고 쪽입니다.
이건 이제 사전 학습된 비전 랭귀지 모델 VLM입니다. 논문에서는 엔비디아 이글2를 씁니다. 역할은 시각 인식, 그러니까 비전, 랭귀지 인스트럭션을 해석해서 지금 환경이 어떤 상황이고 태스크 목표가 뭔지를 이해합니다. 말을 하자면 무엇을 할지 판단하는 상위 모듈이고 속도는 약 10Hz로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그래서 느린 사고. 그 다음에 시스템 1이 빠른 사고 쪽인데 이건 디퓨전 트랜스포머, 그래서 DIT. 근데 플로우 매칭이라는 방식으로 실제 모터 액션을 생성합니다. 이 모듈은 시스템 2, 즉 VLM의 출력 토큰을 크로스 어텐션으로 참고하면서 움직임을 만들고 실시간 클로즈드 루프로 약 120Hz, 120Hz라는 훨씬 빠른 속도로 돕니다. 속도가 12배나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두 시스템이 따로따로 이렇게 학습이 되는 게 아니라 둘 다 트랜스포머 기반이고 엔드 투 엔드로 함께 학습이 됩니다. 상위가 판단을 하고 하위가 몸을 움직이되 이제 학습은 하나로 묶어서 한다. 그다음 이제 구조를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냥 시스템 1, 시스템 2 이렇게 돼 있었던 게 이제 피규어 3에서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첫 번째는 액션 생성을 플로우 매칭으로 학습합니다. 무작위 노이즈에서 시작해서 여러 번 다듬어서 디노이징 과정을 거쳐 정답 액션으로 가는 방식입니다. 디퓨전 계열의 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크로스 인바디먼트 문제입니다. 로봇마다 스테이트와 액션의 이제 차원이 다르니까 인바디먼트 별로 따로 MLP 인코더와 디코더를 둬서 공통된 인베딩 차원으로 맞춰줍니다. 몸이 달라도 같은 본체에 꽂아 쓸 수 있게 입출력만 갈아 끼우는 구조입니다. 네, 세 번째 이제 액션은 한 스텝씩 내는 게 아니라 청크, 그러니까 이제 묶음 단위로 예측을 합니다. 논문에서는 H를 16으로 줘서 지금 시점의 액션부터 15스텝 뒤까지 한 번에 예측을 합니다. 이 액션 청킹, 그러니까 이것도 알아보기 위해서 며칠 전에 알로하라는 논문에서 봤는데, 이게 신경심리학 그쪽에서 온 용어인데, 그쪽에서 이제 가져온 용어인데, 단순하게 하나의 행동만을 하는 게 아니라 단위로 하나의 청크 덩어리로 액션을 한다. 그래서 이걸 액션 청크, 액션 청킹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튼 네 번째 VLM 쪽은 이글2를 쓰는데 이미지를 224x224로 인코딩한 뒤 픽셀 셔플을 거쳐서 프레임당 64개의 이미지 토큰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VLM의 맨 마지막 층이 아니라 중간층 12번째 층의 인베딩을 썼을 때 추론 속도와 성공률이 둘 다 더 좋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피규어 3가 전체 구조도인데, 왼쪽에 인코더들, 가운데에 크로스 어텐션과 셀프 어텐션이 교대로 쌓인 DIT 블록, 그 다음에 오른쪽 액션 디코더로 이어집니다. 참고로 공개된 그루트 N1 2B 모델은 총 2.2 빌리언 파라미터이고 16개의 청크를 뽑는 추론이 L40 GPU에서 63.9 밀리세크 걸립니다. 데이터 피라미드, 데이터 전략인데,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아일랜드 문제가 나옵니다. 논문의 데이터 쪽 해법이 데이터 피라미드입니다. 학습에 쓰는 데이터를 세 층으로 썼습니다. 피규어 1을 보면 이 삼각형이 이제 데이터 피라미드인데, 바닥에는 대량의 웹 데이터, 휴먼 비디오가 있습니다. 양이 제일 많고 일반적이다. 중간에는 시뮬레이션이나 신경막으로 만든 신세틱 데이터가 있고,
꼭대기에는 실제로 로봇 하드에서 모은 리얼월드 데이터가 있습니다. 양이 적지만 구체적이다. 논문의 설명으로는 아래층은 이제 넓은 시각적 그리고 행동적 클리어,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밑바탕 지식을 담당을 하고, 위층은 실제 로봇 실행에 대한 그라운딩, 현실에 발을 붙이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아래로 갈수록 양이 많고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위로 갈수록 양이 적지만 구체적이다. 그래서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이 구성이 핵심이다 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있는데, 피라미드 바닥의 휴먼 비디오 같은 데이터는 사람이 움직이는 영상이기만 하고, 이때 어떤 액션을 했다 라벨이 없습니다. 로봇 액션 라벨이 없는 데이터를 학습에 쓰기 위해서 논문은 두 가지 장치를 씁니다. 첫 번째는 레이턴트 액션입니다. 영상의 현재 프레임과 조금 뒤의 미래 프레임을 같이 보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즉 행동의 잠재적인 표현을 뽑아내는 VQVA를 학습합니다. 이렇게 얻은 표현을 액션 라벨 대신에 씁니다. 논문은 이걸 LAPA라는 별도의 인바디먼트인 것처럼 취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IDM, 인버스 다이너믹 모델인데, 앞뒤 상태를 보고 그 사이에 어떤 액션이 있었을지를 거꾸로 추정을 해서 수도 액션, 가짜 라벨을 만듭니다. 이 두 장치 덕분에 액션 라벨이 없는 영상도 마치 액션이 달린 데이터처럼 만들어서 추가적인 인바디먼트 하나처럼 학습에 넣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피라미드 바닥의 방대한 데이터를 실제로 쓸 수 있게 해주는 열쇠이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결과입니다. 왼쪽에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 먼저 시뮬레이션 벤치마크입니다. 로보카사, 덱스MG, GR-1 3개의 벤치마크에서 태스크당 100개 시연으로 학습했을 때 평균 성공률을 적어봤습니다. 각각 이렇게 퍼센트가 있는데, 그루트 N1 2 빌리언, 이거는 45%, 기존 베이스라인들을 확실히 앞선다. 그 오른쪽은 이제 실제 로봇 GR1 휴머노이드에서는 더 인상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텔레오퍼레이션 데이터의 10%만 써도 디퓨전 폴리시를 32.4% 앞섰고, 전체 데이터에선 30% 앞섰다. 특히 또 눈에 띄는 거는 데이터를 10%만 쓴 그루트 N1이 전체 데이터를 다 쓴 디퓨전 폴리시보다 겨우 3.8% 낮았다 라고 합니다. 논문은 이거를 데이터 에피션시, 그러니까 효율성이 좋다, 즉 데이터를 적게 쓰고도 잘한다의 근거로 듭니다. 10%만 썼는데도 성능이 그렇게 안 뒤처지니까. 그래서 이제 아래를 보시면 이런 경향은 저데이터 상황에서도 더 드러난다. 예를 들어서 로보카사의 이제 턴 싱크 스파웃 라는 태스크를 100개 샘플로만 학습했을 때 디퓨전 폴리전 11.8%인데 그루트 N1은 42.2%였습니다. 적은 데이터일 때 더 이런 점이 두드러진다. 그 다음에 이제 피라미드 중간 측에 있었던 신세식 데이터, 여기 중간에 있었던 데이터, 그 중에서도 신경망으로 생성한 뉴럴 트레젝토리를 섞어서 함께 학습, 이제 코 트레이닝을 했을 때의 효과입니다. 리얼 데이터만 썼을 때에 비해 생성한 이제 뉴럴 트레젝토리를 섞으면 성능이 일관되게 올랐다고 합니다. 로보카사에서 데이터 양 30, 100, 300 조건에 각각 4.2, 그러니까 평균 4.2%, 8.8, 6.8% 올랐고, GR1 휴머노이드의 8개 태스크에서는 평균 5.8% 올랐습니다. 피규어 9을 가져왔는데, 이 두 막대 그래프가 이제 그 비교인데, 색이 다른 막대들이 데이터를 어떻게 섞었는지에 따른 성공률입니다. 이제 한계,
중요한 한계인데 세 가지 한계를 논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그루트 N1은 주로 쇼트 호라이즌 테이블탑 매니플레이션, 그러니까 책상 위에서 짧게 끝나는 이런 매니플레이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걸어다니면서 조작하는 롱 호라이즌 로코 매니플레이션, 그러니까 로코모션의 매니플레이션을 결합한 것으로 확장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둘째, 그 확장을 위해서는 이제 휴머노이드 하드웨어, 모델 구조, 학습 데이터가 다 함께 발전해야 한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네 번째, 신세틱 데이터 생성이 유망하긴 하지만 물리 법칙을 지키면서 다양하고 이제 사실적인 컨터페추얼한 데이터를 만드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 그루트 N어는 결국 휴머노이드 데이터가 흩어져 있다, 이런 데이터 아일랜드 문제를 두 방향에서 풀려는 논문입니다. 데이터 쪽에서는 데이터 피라미드와 웹, 신세틱, 리얼 데이터를 이제 3단계로, 그러니까 아래서부터 층층이로 쌓고, 그 다음 레이턴트 액션과 IDM으로 액션 라벨이 없는 영상까지 학습에 끌어옵니다. 그래서 모델 쪽에서는 시스템 2인 느린 사고, 아까 말씀드린 VLM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시스템 1인 DIT가 플로우 매칭으로 실제 동작을 실행하며 이 둘을 엔드 투 엔드로 함께 학습을 한다. 그래서 그 결과 저 데이터 상황에서 특히 강하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저 데이터에서 100개 샘플인 저 데이터 상황에서 더 두드러진다는 걸 보여줬던 것처럼 특히 강하고 여러 몸체에 두루 쓰이는 이런 크로스 인바디먼트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 버전 기준으로는 아직은 책상이 단순 매니플레이션 중심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